네, 이번 시간에는 타이젠 OS를 활용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만들기 6번째 시간으로 타이젠 프로그램 아이스켜시 통신 설계를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깃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 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펑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데이터들의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만 쭉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자, 그럼 한번 순서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스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프로젝트를 받고 그 다음에 타이젠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프로젝트에서 확인해줘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확인해줘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후에 아이스키어시 통신, 즉 수신부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끝으로 직접 프로그램에 적혀져 있는 아이스케어식 관련 코드들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타고 있는지 같이 리뷰를 하면서 이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스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프로젝트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전부터 임포트를 통해서 기스로 받는 작업들을 미리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은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임포트로 들어가셔서 파일에 임포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보시면은 git에 project from git 있죠. 이 부분 선택하시고 next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론 URI를 선택하시고요. 네, URI에다가 우리는 https 하고선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주소로 입력을 해주시고 next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마스터 브랜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넥스트를 눌러주시면은 이 받아오실 수가 있겠죠. 이 내용들을 다 받아오시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같이 보면서 직접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저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프로젝트를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에 들어가서 임포트 들어간 다음에 git에 들어가서 project from git 그리고 여기다가 클론 URI를 선택하고 https git 이렇게 치시고 여기서 next를 눌러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은 마스터 브랜치가 보이실 거예요. 마스터 브랜치. 여기서 마스터 브랜치를 확인한 다음에 넥스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어떤 디렉토리에다가 이 파일을 넣어 둘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데스티네이션이 나오죠. 이때 우리는 git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이 내용을 넣겠다라고 하면은 이 브랜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을 다 받으면은 워킹 트리라고 해서 해당 내용의 디렉토리 주소가 나오고요. 여기서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다시 피니시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이 워크스페이스 안으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어보시면은 타이젠 IoT 미메이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INC 폴더 안에는 이런 구성이 되어 있고 src 소스 폴더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타이젠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스케어시 통신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아이스케어시 통신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라즈베리파이의 GPI 포트를 여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2강 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프리빌리지라고 하는 거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이 프리빌리지가 이 GPIO 특히 페리페럴 IO라는 이 프리빌리지를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타이젠 OS에서 GPIO 포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젠은 OS이기 때문에 주변 기기를 컨트롤하는 특별한 권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주변 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또 이제 헤더 파일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요. 이거 역시 peripheral _io.h라는 헤더 파일이 추가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스케어시 핸들 설정 및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이 peripheral 아이스케어시 얘를 오픈을 해줘야 됩니다. 이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뒷장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이제 버스와 어드레스, 그 다음에 이 핸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아이스캐시 통신을 하기 위한 슬레이브의 어드레스 주소가 있어야겠죠. 슬레이브의 어드레스 주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곧 라즈베리 파이가 마스터로 동작을 하게 되고 아두이노 혹은 미메이커 보드가 슬레이브로 동작이 되면서 마스터의 클락 시그널에 따라서 슬레이브가 작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스캐시 오픈을 했으면은 다시 아이스캐시 클로즈를 통해서 페리페라 IO를 클로즈 해주는 작업까지 쭉 1년에 GPIO 포트를 열고 닫는 작업을 같이 보셨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 프로젝트 안에 이제 프로그램 내용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젠 IoT 미메이커라는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타이젠 manifest.xml 있죠. 보면은 오버뷰부터 피처, privileges, localization, advanced, 그다음 소스 이렇게 총 6가지 탭이 있고요. 우리는 피처, 프리빌리지, 여기 중에서 이제 프리빌리지 쪽을 보시면은 총 5개의 지금 프리빌리지 항목이 들어가 있죠. 예, 이 프리빌리지 항목 중에서 특히 페리페럴 IO, 이 페리페럴 IO가 바로 GPIO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는 그런 프리빌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내용 말고도 또 보시면은 나머지 프리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클라우드 플랫폼, 뭐 띵스파크라든지 누비슨, 이러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리빌리지 권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 항목 보시면은 아래쪽에 쭉 내리시면은 우리가 온부트 그리고 오토 리스타트 이렇게 2가지 항목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 역시 온부트는 부팅 하자마자 바로 프로그램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토 리스타트는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인 종료를 했을 때 그때 다시 리스타트를 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매니페스트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쓰는 이제 메인 코드가 있는 부분은 ai2c.cpp 이쪽에 이제 메인 파일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맨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메인이 있죠. 이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바로 이제 메인 루프로 넘어간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자, 메인 루프로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resource 언더바 ia2c.c라는 파일에 있습니다. 자, 이 파일에 보시면은 아이스캐시 관련된 내용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아두이노 어드레스라고 해서 0x04번 이렇게 아두이노에 관련된 주소를 설정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내리시다 보면은 페리페럴 오픈이라고 있죠. 오픈. 페리페럴 아이스캐시 오픈. 보시면은 페리페럴 아이스캐시 오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페리페럴 인클루드에서 헤더 파일을 가지고 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 있고요. 자, 그리고 요 내용 살펴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리페럴 아이스캐시 클로즈 하는 내용 있죠. 클로즈 한 내용. 클로즈 한 내용 역시 요 리드 다 끝나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은 리소스 클로즈 아두이노라고 있죠.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나오죠. 아이스캐시 클로즈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언제 호출이 되냐, 이게 또 중요할 수가 있어요. 언제 호출이 되냐, 이거는 바로 여기 가보시면 있겠죠. 여기서 앱 터미네이트 할 때 리소스 클로즈 아두이노라고 나오죠. 터미네이트 할 때 리소스 클로즈 아두이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앱 터미네이트 할 때 여기 호출이 된다. 그래서 이쪽이 호출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리소스 관련된 핸들을 해지를 시켜주고 여기 오픈된 상태를 0으로 만들어주면서 끝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는 아마 이 전체적인 플로우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뒷장에서부터 좀 더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타이젠 아이스캐시 통신 구조 및 함수, 이 중에서
타이젠 아이스케어 C 프로그래밍 수신 코드 구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실제로 프로그래밍이 어떠한 펑션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 서비스 앱 컨트롤을 들어오기 시작하면 바로 우리는 그때부터 메인 루프라는 거를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이후에 우리가 바로 타이머 셋업이라는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됩니다. 그때 이제 전달되는 전달 인자로는 유저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내용은 메인 함수 쪽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타이머 셋업 쪽으로 가시면은 equal timer add라고 있습니다. equal timer add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거기에 콜백 함수가 바로 get arduino callback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그리고 호출되는 주기는 arduino getter interval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콜백 펑션 안에 resource read arduino를 호출하는 호출부가 있고요. 그 호출부를 따라서 쭉 가면은 정의부가 딱 나옵니다. 그 정의부에 보시면은 바로 peripheral iSquare C open이라는 그러한 펑션이 또 있어요. 이 펑션을 통해서 실제로 peripheral iSquare C read를 통해서 아두이노 혹은 미메이커 보드에서 보내지는 iSquare C 데이터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로 실제 펑션이 돌아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뒷장에서 그 펑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equal timer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qual timer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타이젠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그때 equal timer도 같이 다뤘었습니다. 타이젠 프로그램과 아두이노는 서로 아이스퀘어 C 통신을 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때 equal timer라는 타이머 핸들을 이용해서 타이밍을, 그러니까 클락의 시그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스퀘어 C 통신은 두 가지 선으로 한다고 했죠. 먼저 클락, 그 다음에 하나는 데이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를 우리가 SCL, 얘를 SDA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 클락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바로 여기 보시면은 아두이노 언더바 게터 언더바 인터벌이라는 그런 디파인문이 있습니다. 이 디파인문을 보면은 0.7초 간격으로 이렇게 받아온다고 되어 있죠. 0.7초 간격. 그 아래 보시면은 구조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구조체는 두 가지 이코어 타이머 핸들러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getter arduino, 아두이노에 관련된 타이밍을 잡는 getter arduino라는 핸들러가 하나 있고요. getter thingspark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플랫폼 중에서 이제 thingspark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할 건데요. 그 플랫폼에 사용할 때도 바로 어떤 타이밍의 값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getter thingspark라는 것을 또 쓰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앱 데이터라는 거로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이 앱 데이터를 add라는 구조체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getter arduino를 우리가 어떻게 잡았냐면은 equal timer add를 하고 그 다음에 arduino underbar getter interval, 얘는 어떻게 보면은 간격이죠. 간격, 주기. 그리고 언더바 get 언더바 arduino 언더바 cb, 얘는 호출될 함수, 즉 콜백 펑션이 되고요. 이 데이터는 우리가 인자로 전달할, 어디로? 이 콜백 펑션의 인자로 전달을 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equal timer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네, 실제 앞서 다룬 내용을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벌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인터벌 클릭해 보시면 인터벌이 0.7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를 보셔도 역시 이 구조체 안에는 getter arduino라는 equal timer 핸들이 선언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결국에는 앱
앱데이터라는 우리가 구조체의 이름을 만들어줘서 선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하나씩 처음부터 따라가 보게 되면은 메인에서 이 앱데이터로 선언된 녀석이 있죠. 이 앱데이터로 선언이 되고 이 내용에 맞게 이 앱데이터에 맞게 메모리를 할당받은 이후에 이 AD를 우리가 메인 루프로 던져주게 됩니다. 메인 루프로 넘겨주면은 그때 메인 루프에서 처음에 뭐가 만들어지죠? 바로 create부터 만들어지게 되죠. 앱 create. 자, 그 다음에 여기서 return true가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컨트롤로 넘어옵니다. 여기 컨트롤로 넘어오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유저 데이터라는 녀석을 통해서 새로운 값을 할당을 받게 되고요. 이 유저 데이터를 우리가 타이머 셋업이라는 곳으로 넘겨주게 돼 있어요. 타이머 셋업으로 넘겨주게 되는데 이 타이머 셋업 안에서 이코어 타이머 애드가 실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따라가 볼게요. 이코어 타이머 애드로. 자, 이 타이머 셋업에 들어왔습니다. 이 타이머 셋업에서는 자, 이 애드라는 곳으로 다시 할당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할당이 제대로 됐으면은 제대로 됐다라는 결과값을 한번 찍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 add 안에 있는 getter arduino라는 얘가 만약에 핸들러가 잡혀져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핸들러를 지워줘라. equal timer delete를 해줘라. 이렇게 한번 지워주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equal timer 삭제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할당을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dd 하고선 getter arduino라는 그 equal timer 핸들에다가 우리가 equal timer add를 통해서 0.7 실수라는 표현이 정해졌죠. 실수 표현이 정해져 있는 인터벌을 기준으로 0.7 인터벌을 기준으로 get arduino callback이라는 콜백 펑션과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콜백 펑션의 임자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equal timer를 만들고 그 핸들을 여기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가 제대로 됐으면은 이거는 이제 통과가 되고요. 그게 안 됐다면은 에러를 찍어내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equal timer add까지 등록하는 작업을 다 진행하게 됩니다. 타이젠의 콜백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 콜백 함수 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콜백 펑션 안에 resource read arduino라는 펑션이 또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보시면은 첫 번째 인자는 바로 아이스컷이 버스입니다. 버스 번호. 이 버스 번호는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1번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아이스컷이 버스가 2개, 3개 막 이런 식으로 멀티버스가 된다면은 얘를 뭐 2번 또는 3번으로 설정해 줄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번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value라고 해서 여기에는 데이터를 담을 배열 변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배열 변수. 그 다음에 그 배열의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get arduino callback, 콜백 펑션으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콜백 펑션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 바로 이 전달받은 데이터가 유효한지를 검사를 해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resource read arduino라는 펑션을 호출하게 돼 있어요. 자, 이쪽은 호출부고 지금 방금 떴던 이렇게 팝업으로 떴 내용이 바로 정의부가 되는데요. 이 호출부에서 어떤 내용들로 호출을 하게 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스컷이 버스 넘버라고 있죠. 아이스컷이 버스 넘버. 이 아이스컷이 버스 넘버가 뭐냐면은 바로 타이젠,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가 갖고 있는 아이스컷의 버스 개수를 말해줘요. 근데 타이젠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라즈베리 파이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1로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이 value는 우리가 전역 변수로 사용하는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열의 인자 개수로는 inparamnum이라는 그 값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 리턴된 내용, 그러니까 resource read arduino의 결과가 리턴을 시켜서 이게 제대로 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고요. 자, 근데 여기는 callback renew라고 했던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만약에 호출을 했어. 그래서 리드를 하게 됩니다. 그 리드를 한 내용이 어쩌다가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스캐시 통신에서 일종의 쫑 난다고 하죠. 쫑이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 쫑 나는 경우에는 바로 콜백 캔슬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 콜백 펑션이 더 이상 호출이 안 돼버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족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건 삭제를 해도 되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의 배열 값이 뭘 호출을 하냐? 바로 PM1.0, PM2.5, PM2.5 이상, 그러니까 PM10 정도 큰 먼지에 대해서 데이터 값을 받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팬 스피드, 그리고 오토인지 매뉴얼인지 그 여부, 총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신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이젠 프로그램 아이스캐시 코드 살펴보기에서 리소스 리드 아두이노 함수에서 아이스캐시 핸들로 데이터 수신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보시면은 아두이노 어드레스가 이제 0x04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드 버퍼라고 해서 이거는 그 지역 변수 내부에서 활용하게 되는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 변수 내부에서 활용하기 위한 배열의 그 배열 개수가 바로 리드 버퍼가 되고요. 그래서 그 지역 변수의 배열, 지역 변수용 배열은 바로 버프라는 배열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를 모두 0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건 수신용 버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신용 버프. 그리고 이제 아이스캐시 이제 오픈하는 과정에서 일단 버스를 설정을 해주고요. 버스는 1이죠, 이거. 그리고 아두이노 어드레스는 0x0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아이스캐시 이 이제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소값을 넘겨주면서 이 오픈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드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핸들 값을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버프, 즉 우리가 수신하기 위한 임시 버프를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임시 버프에 주소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리드 버프 총 몇 개의 배열의 인자를 갖냐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서 리딩을 해오게 되죠. 이렇게 핸들 통해서 데이터를 수신을 해오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실제 코드로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그러면 리소스 리드 아두이노의 코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컨트롤 누른 다음에 들어가 보면은 이 펑션은 지금 이 파일 안에 있으니까 리소스 안에 리소스 언더바 AI2C .c라는 그 파일 안에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쭉 보시면은 제가 먼저 설명드렸죠. 이거는 리턴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해준 거고요. 이 내용은 아두이노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가 돼요. 그래서 그 버퍼에 대한 개수는 10개가 된다. 초기화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수신을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카운트 하나씩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 카운트에 대한 변수도 하나 여기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AI2C 언더바 S라는 구조체가 있습니다. 이 구조체를 보시면은 총 2가지 항목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오픈이라는 인티저 변수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페리페럴 아이스캐시 H, 즉 이 핸들입니다. 핸들. 이 핸들에 대한 포인터 변수가 설정이 되고요. 이 2가지 항목이 되어 있는 구조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현재 아이스캐시 핀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오픈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준을 잡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리드로 가셔서 여기서 이제 오픈을 할 때 먼저 얘가 오픈이 되어 있다. 이 변수가 현재 0이면은 이 펑션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0이니까 0으로 실행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픈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아이스캐시 버스 값을 넣어주고 아두이노 주소 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핸들의 주소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 리턴 값이 정상적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지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이 타이젠에서는 이렇게 반드시 리턴 값에 대한 검증해주는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해주는 작업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런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다가는 정상적으로 이제 핸들 값을 넘겨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구조체 안에 있는 오픈 변수를 우리가 1로 설정해 주면서 현재 이 리소스 아이스캐시
이 구조체가 제대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넘겨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리딩을 해야겠죠. 아두이노로부터 아이스캐시 데이터를 리드를 해와야 합니다. 그래서 리드하는 작업을 그래서 이제 아이스캐시 핸들을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임시 버프에 대한 그 주소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인자 값을 넣어주시면은 아이스캐시로부터 데이터를 쭉 받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받아왔기 때문에 이 받아온 데이터들을 10개 내용에 다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값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됩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리소스 리드 아두이노 함수에서 아이스캐시 데이터 수신하는 단위는 바로 바이트가 됩니다. 이 바이트가 되는데 아두이노 쪽에서 보시면은 하이 바이트부와 로우 바이트 이 두 가지 바이트 형태로 데이터를 보내게 돼 있어요, 현재. 그리고 여기서는 슬레이브 어드레스를 같이 보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최소한 2바이트, 총 16비트의 데이터가 돼야지 적절한 값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2의 16승이 되겠죠. 결국에는 6, 5, 5, 3, 6 정도의 숫자를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8비트로 쓰게 되면은 아마 256 정도의 숫자까지밖에 표현을 못하게 될 거예요. 근데 미세먼지 수치 같은 경우에는 높을 때는 뭐 1000 몇 가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바이트를 써서 표현해 주는 게 적절하겠죠. 자, 그리고 이 바이트를 처음에 보낼 때는 첫 바이트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outValue 공번에 버프 1에는 이 값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outValue 공번에다가 다시 outValue에서 8칸을 쉬프트를 해줘요. 이렇게 8칸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쉬프트를 해주면은 얘가 결국에는 0, 0, 0, 0, 1, 0, 0,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버프 0번째에 있는 거를 즉 로우 바이트가 되겠죠. 로우 바이트 내용을 0, 0, 0, 0, 0, 0, 1, 1, 1 이런 식으로 값을 담아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2바이트짜리의 데이터를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이 outValue라는 값 안에 들어가요. 물론 이 outValue는 현재 형식을 보시면은 unsigned int 16 t라는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총 16비트짜리 그런 형식의 배열로 잡혀져 있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프로그램 안에서는 어떻게 코드가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은 버프 1을 먼저 outValue 0번째에다 넣고 outValue의 첫 번째 인자에다 넣고요. 걔를 처음에 8비트를 쉬프트 시켜주고 버프 0번째 그러니까 버프에 있는 맨 첫 번째 거 이 로우 바이트죠. 로우 바이트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넣고서 두 개를 일종의 오어로 두 개의 값을 합쳐주게 되는 거죠. 앞서 보셨던 이 내용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과정을 거쳐서 총 5번의 작업을 쭉 진행하면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거를 간단하게 for루프로 만들었습니다. for루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만든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outValue라고 해서 한번 찍어주고 리턴을 0으로 빠져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내용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타이젠 아이스캐시 관련된 수신부 코드의 전체적인 플로우부터 코드의 구성까지 같이 쭉 다 살펴보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